안녕하세요. OSI 7계층 발표를 맡게 된 넷5조입니다. 저희는 OSI 7계층 주제가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네트, 그리고 저희 조원이 인원수인 5을 합쳐서 넷5조를 조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이번 발표 PPT를 전체적으로 카카오톡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했는데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카톡 메시지를 전송했을 때 벌어지는 과정이 OSI 7계층을 통해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조원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조장 송화준이고 저희 조원은 김수빈, 김호년, 이지연, 이희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희는 각자가 자료조사와 PPT 발표를 맡았습니다. 또한 저희는 네트워크 개념, 통신 및 OSI 7계층의 목적, OSI 7계층, TCP/IP 프로토콜, 팀 프로젝트 소감 이 5개의 목차를 따라 OSI 7계층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OSI 7계층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애니메이션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So, all we gotta do is find this eBay place. eBay. Right, eBay. So we go there, get the steering wheel, have it delivered the little back before Friday, he'll fix your game, everything goes back to the way it was. Boom, happily ever after. This is a shockingly sound, well thought out idea for you, Ralph. No offense. I know, and none take. Ladies and gentlemen, boys and girls, movies girls. Huh? The internet is not nearly as impressive as how Sonic described it. Underwhelmed. Where do you think they keep their eBay? It's me. Hello? Anybody here? Hello. We're looking for eBay. That kid? Sweet echo. Check this out. Password is high score with a 0 instead of an O. Yes. And we are online. That's a gremlin! Stay away, it's a gremlin! It looks like a tiny Mr. Liplac. IP address 152.10.43. Come on, Ralph, let's follow him. Wait for me! Kid, come back, baby! IP address 152.10.43. IP address 152.10.43. Ralph,
어떤가요? 영상에서는 랄프와 바넬로피가 네트워크를 타고 인터넷 세계로 이동하는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실은 애니메이션 특유의 표현으로 단순화하긴 했지만 실생활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보내고 받는 건 역시 이와 비슷한 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카톡방에 메시지를 실수로 보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화면처럼 윗사람에게 실수를 했을 때 메시지를 삭제할 시간도 주지 않고 빠르게 작업 처리를 했던 원활한 서버를 탓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져서 미처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데이터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동합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한다는 말은 수도 없이 들어봤는데 네트워크라는 말이 조금 아리송한 분은 안 계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간단한 이미지로 네트워크를 보여드리자면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네트, 그물처럼 연결된 통신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통신망은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PC에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네트워크가 있기에 우리는 각자의 PC에서 강사님이 보내는 수업 자료들을 별다른 노력 없이 편히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아까 전 실수로 보낸 카톡 메시지는 네트워크를 타고 나의 PC에서 상대방의 PC로 별 무리 없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OSI 7계층에 대한 질문을 보내봅니다. OSI 7계층이란 무엇일까요? OSI 7계층은 네트워크에서 통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7단계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그럼 굳이 왜 통신을 7단계로 나눌까요? 그 까닭은 단계별로 문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통신을 단계 계층으로 나누면 특정한 곳에 이상이 생길 시 이상이 생긴 계층만을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소요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우리는 통신을 여러 단계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OSI 7계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기 위한 카톡 메시지를 보내볼까요? 설명에 대한 보상은 정도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럼 대망의 OSI 7계층의 첫 번째 물리계층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피지컬 레이어라 불리는 물리계층은 말 그대로 통신 케이블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물리적인 단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서로 통신을 하려면 인간의 언어가 아닌 기계어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고받을 정보들은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0과 1 비트로 구성되어 케이블을 타고 이동할 것입니다. 그럼 아까 전 팀장님께 실수로 보낸 메시지에 대한 죄송합니다라는 사과 메시지를 예시로 들어 설명해보면 죄송합니다라는 메시지, 즉 데이터는 0과 1이라는 비트 단위로 변환되어 통신 케이블을 타고 이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멀리 있는 상대에게 보낼 수 있게 증폭시켜주는 장치들로는 대표적으로 리피터와 허브가 있습니다. 리피터는 네트워크를 중계하는 장비로 받은 전기 신호가 멀리 있는 장치로 이동하게 되면 신호가 약해지는데 이를 정상적인 파형으로 만들어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허브는 1대1 통신만 가능한 리피터와 달리 여러 대의 컴퓨터와도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OSI 7계층의 두 번째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넘어가 볼까요? 데이터 링크 계층은 물리 계층을 통해 받은 데이터에 맥 주소를 붙여 단위를 프레임으로 변환하고 정보의 오류와 흐름을 관리하여 안전한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를 주고받는 규칙을 정하는 계층으로 여기서 맥 주소란 PC의 랜카드나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모듈에 하나씩 할당되어 있는 고유한 아이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 0과 1로 이루어진 비트에는 헤더로 맥 주소가 붙으면서 이것이 중간에 스위치라는 기계를 거쳐 목적지 맥 주소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구현 설명을 하면 헤더란 전송할 때만 필요한 정보로 데이터의 내용과는 무관한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맥 주소가 헤더로 추가된 데이터는 이제 성질이 달라졌으니 비트가 아닌 프레임으로 그걸 프레임이라고 새로운 단위가 주어지는데 그걸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보시는 게 앞서 얘기한 스위치고 브릿지 역시 스위치와 비슷한 기능으로 맥 주소 테이블을 확인하고 출발지 맥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맥 주소를 포트와 함께 등록합니다. 여기서 포트란 여기 보이시는 양쪽 기계의 수많은 구멍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굉장히 많은 수의 포트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스위치고 브릿지는 적은 수의 포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OSI 7계층의 세 번째 네트워크 계층으로 가볼까요?
네트워크 계층은 두 가지 계층을 이동한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계층입니다. 여기서 데이터는 IP 주소를 구해봤는데, 예를 들자면 맥 주소는 고유의 값을 지닌 주민번호 같은 것이라면 IP 주소는 개인의 집 주소와 같습니다. 즉 주민번호와 주소가 있다면 주민번호만 알고 있는 것보다 특정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쉬워지듯이, IP 주소는 보내는 데이터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여 다른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를 명확히 정의해 줍니다. 화면의 가운데를 보시면 프레임은 패킷이라는 단위로 변경이 되는데, 이는 비트가 프레임으로 달라진 것처럼 앞에 헤더가 IP 주소가 붙어서 그저 단위만 변경된 것입니다. 즉 이렇게 데이터가 IP 주소를 더해서 이동하면서 여러 개의 헤더가 붙어도 내용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패킷이라는 데이터를 어떤 경로로 보낼지 결정하는 것을 라우팅이라고 하며, 이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를 라우터라고 부릅니다. 라우터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치로, 현재의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패킷을 전송하며 데이터의 목적지가 정해지면 해당 목적지까지 어떤 경로로 가는 것이 좋은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그럼 OSI 7계층의 네 번째 전송 계층으로 한번 가볼까요? 전송 계층은 앞서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을 이동한 데이터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리하는 과정으로, IP 헤더가 붙었던 지난 과정에서 추가로 TCP 헤더를 더해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만듭니다. TCP란 데이터 전송을 위한 연결을 만드는데, 이뿐만 아니라 흐름과 오류, 혼잡을 제어하기도 합니다. 앞서 패킷은 데이터를 작은 단위로 전송해서 내용의 유실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CP는 꼼꼼하게 정보를 정렬하고, 손상된 패킷은 출발지에다가 재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또다시 성질이 바뀐 데이터는 앞서 비트, 프레임, 패킷으로 이어지던 단위가 세그먼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TCP는 데이터를 빠르게 보내는 것이 목적인 IP 프로토콜과 결합되어 TCP/IP 프로토콜로 조합됩니다. 여기서 프로토콜이란 쉽게 말하면 언어인데, 수많은 기계들을 묶는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하나의 공용어로서 통신 규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즉 정리하자면 꼼꼼하지만 느린 TCP 프로토콜과 덜렁이지만 빠른 IP 프로토콜은 환상의 짝꿍이 되어 전송 계층을 책임지고, 두 가지 프로토콜로 체계하는 데이터는 다음 계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럼 OSI 7계층의 다섯 번째인 채성 계층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세션이 약 일정 시간 동안 같은 사용자가 들어오는 일련의 요구를 하나의 상태로 보고 그 상태를 일정히 유지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즉 방문자가 웹서버에 접속해 있는 상태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세션이라 부르는 건데요. 세션 계층은 네트워크상 양쪽 연결을 관리하고 이 연결을 지속시켜주는 계층입니다. 즉 세션 계층은 데이터를 연결하기 위한 서버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유지, 설정, 종료, 중단, 복구의 기능을 제공하는 단계로 크게 단방향 통신, 반이중 통신, 전이중 통신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동시 단방향 통신 방식으로 통신이 오로지 한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의 방향으로만 전송이 가능해서 받는 사람은 받기만 가능하고 응답은 할 수 없습니다. 주로 키보드나 리모컨 같은 단순한 입출력 장치를 말하는 것이고, 성능이 그리 좋지 못한 통신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이중 통신 방식은 통신이 무전기처럼 양쪽에서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단방향 통신 방식과는 달리 쌍방으로 이루어지지만 한쪽이 말하면 한쪽은 들을 수 있고 역할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식으로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휴대전화에서 사용하는 전이중 통신 방식이 있습니다. 전이중 통신은 양쪽에서 서로 동시에 정보를 전송하고 수신할 수 있으며 오늘날 데이터 통신에 이용되는 가장 고성능의 통신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7계층의 여섯 번째인 표현 계층으로 넘어가 볼까요? 표현 계층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표현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계층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받은 데이터가 텍스트인지 이미지인지 구분하고 이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확장자, JPG, GIF 같은 것들이 여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축이나 암호화를 수행할 수도 있으니 0과 1로 이뤄진 데이터들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성 높은 정보가 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OSI 7계층의 마지막 계층은 응용 계층을 볼까요?
OSI의 마지막 계층의 응용 계층은 우리가 실제로 웹이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로 들자면 이메일이나 파일 전송, 웹사이트 서핑 등 우리가 직접적으로 PC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바로 응용 계층에서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즉 익스플로러나 크롬 같은 응용 서비스를 수행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TCP/IP 프로토콜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희가 이를 따로 한번 언급하는 이유는 현재의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인터넷 통신하는 데 있어 OSI 7계층 표준 모델보다 TCP/IP를 중심으로 한 4계층 모델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TCP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결 지향적이고 신뢰성 있는 환경에서 데이터를 보내는 프로토콜이고, IP 프로토콜은 최대한 빠르게 목적지까지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목적인 프로토콜이며, 이 둘이 결합되어 TCP/IP 프로토콜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심화된 방식으로 TCP 프로토콜의 데이터의 접속 방식을 본다면, TCP 프로토콜은 장치들 사이에 접속하기 위해 3핸드 쉐이크 방식을 쓰는데, 고객이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패킷을 보내면 서버는 요청을 받고, 서버가 수락한다는 의미의 패킷을 고객에게 전송하면 고객이 다시 서버에 응답을 보내서 이후부터 고객과 서버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데이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송, 응답, 전송 방식,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통신하는 것이 번거롭고 느리지만 신뢰성 높은 연결을 해주는 TCP 프로토콜의 3웨이 핸드쉐이크 방식입니다. 이렇게 TCP는 IP 프로토콜과 결합해 신뢰성 높고 정확도가 높은 통신을 수행하며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OSI 7계층을 공부하며 느꼈던 소감들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